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거요? 언제쯤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하락을 했으면 좋겠을 수도 있는데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하락장일 때도 틈새는 있었다. 제 얘기는 그래요. 하락장 때 틈새는 뭐였냐면 2008년도 하락장의 틈새는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지방 아파트 틈새였거든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락장을 대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상승장, 하락장 다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 말은 너무 무리하게 연끌만 안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돈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올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좀 원칙을 지키고 좀 길게 보세요. 길게. 어차피 투자라는 게 단기 1, 2년 할 게 아니잖아요. 뭐 5년, 10년, 20년 하고 저도 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또 저도 계속 할 계획이니까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 길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주택수가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럼 이거에 대한 매도 전략은 지금 다 있죠. 저도 다 머릿속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미리 그러니까 2, 3년 계획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앞으로 요거 팔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도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이렇게 종이에 계획을 딱 1년 후, 2년 후 계획을 매도 매수 계획을 쫙 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오셨는데 이게 막 늘어난 거예요. 10년 계획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자기 이제 10년 계획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 전에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만나고 상담하면서 이제 자기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계획이 쫙 있으니까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저도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전세금 5억만 있었는데 저 만나고 나서 이제 15억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전략을 짜드렸냐면 2년 전에 전세금 5억으로 서울에 아파트 사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운정신도시에 피 약간 주고 아파트 사시고 김포에 미분양 아파트 사서 두 채 전략으로 아까 그 일시적 일가 위주택을 전략을 해서 했는데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이제 갖고 있는 게 좀 올라서 이제 또 이제 투자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피스에도 이제 분양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15억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서 어떻게 서울로 올까 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두 채는 또 세금도 없어요. 비조정 지역이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또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감개무량하죠 저도.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잘 모르고 했는데 이제 전세만 살다가 저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산도 불어나고 내 집 마련도 하게 되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또 좋고 그런 게 또 보람인데 힘들지만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저는. 30대 집 사도 되나요?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들어오신 것 그렇죠. 사시라고요. 사시는데 같아요. 화나신 거예요? 사실인데 본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사실 방법을 찾으라고요. 그게 힘들면 좀 주변에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주변 조언을 하고 아니면 부동산에 밝으신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좀 조언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양도세 언젠가 풀리겠거니 하면서 사 모으시는 건지. 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그걸 비껴가는 틈새라니까요.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주택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읍면으로 끝나는 신축 아파트도 있는 거고.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과가 되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외에는 그거 먼저 안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전세가 주춤한데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시장이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당해로 이제 청약을 늘려고 예전에 하남처럼 교산 신도시 생기면서 하남 쪽에 전세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물량이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지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일시적인 이사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좀 주춤하는 거지. 전세 가격. 근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안 오르는 이유는 2년이 이제 4년 차로 바뀌면서 이제 5%밖에 못 올리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나면 사실 그때는 내가 5% 이상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 세입자 받으면 그때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폭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서도 5% 룰을 적용하진 않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이게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분인 게 정책들이 다 뭔가 이렇게 다 끌어내리는 정책들이거든요. 보면은 가진 자 끌어내리고 부자 끌어내리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를 살리는 거는 천재 한두 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게 새롭게 바뀌는 사실 천재 한두 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끌어내리잖아요. 어떻게든.
천재들이나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하향 편준화가 진짜 이게 목표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짤 우리나라는. 제가 본 게 네.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키가 작은 친구한테 이렇게 받침대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치. 키 큰 친구의 발목을 잘라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세금도 안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준다. 뭐 그게 상당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세금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노점상 그냥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세금 안 내나 노점상 할래.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점상이 등록된 노점상 아닐까요? 등록됐어도 다 현금 받잖아요.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현금만 받는 거지. 부가세 신고 따로 하더라도 축소 신고하거나 카드 안 받지 않습니까? 현금만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하향 편준화 시키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향 편준화 시켜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이해하진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하향 편준화 시키면은 물론 이제 그분들 심정도 이해는 가요. 한편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그냥 못 사는 구조로 가자는 건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정책들이 다 지금 그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향 편준화 시키는 정책들, 초양극화 시키는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무섭습니다. 네네. 천재들을 키워줘야 돼요. 지금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말 좀 더 할게요.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왜 폐지합니까?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다 자율형 사립고 보낸 거 알죠? 네. 그런 사람들을, 천재들을 더 키워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 최고로 만들어야지 다 못하게 끄집어내면은 그게 뭐 하는 보냐고요. 근데 모든 게 다 지금 그런 정책들이에요, 사실. 저 그 며칠 전에 그 기사 본 적이 어떤 있습니다. 거요? 기본주택. 이제 하나씩 다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집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막 좋다고 박수 치시는 분들은 정말 제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상이. 그렇게 무주택 다 해서 보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돈 벌려고 하려고 할 거고 그게 북한식 주택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배급제. 그러면 사람들이 창의성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회에서 누가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라든가, 그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겠냐고요. 제가 건물주를 만들겠냐고요. 갑자기?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어떤 거요? 같습니다. 아니, 무주택자들만 네. 집을 주는 거다.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팔고 나 무주택 만들자 되지. 무주택 그냥 하고 돈 다 차명으로 감추고. 근데 이제 양계장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 집도 있고, 이제 품질도 엄청 안 좋아지겠죠.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돈 많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차명으로 돌려요. 차도 내 지분 1%, 실제 내 차면서. 그 다음에 뭐, 재산도 많으면서 다 차명으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고. 뭐, 없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부작용이 엄청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품질도 저하되고. 왜 우리가 그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들 한번 가보셨어요? 별로잖아요, 사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어디가 있냐면 이제 공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근데 제가 지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데랑 민간에서 짓는 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셨잖아요. 일단 민간 아파트. 근데 그런 데랑 또 공공에서 짓는 거랑. 근데 공공이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가 뭐냐면, 아니 공공이면은 이게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거기에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이제 혁신적으로 짓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눈치 봐보면서 짓겠냐고요. 똑같은 거죠. 공공이 그런 거예요, 공공이. 그래서 공공 좋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런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민간, 어떤 사육이 들어갔을 때 극대화가 되잖아요. 저도 건물주 마블을 만들면서도 일정 부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런 보상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요. 그 후레인 TV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광고도 봐주시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솔직히 누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냐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답답한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도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내 리스크 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저 난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집값을 올려놨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집값만 폭등시켜 놓고 투기꾼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웃긴 게 정책에, 아니 투기꾼 몇 명이 집값 올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고요. 우리나라 무슨 동네 슈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 있는 국가인데 그거 스스로 자기네 우리나라 되게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책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은 거지. 예. 말하다 보니까 엄청 좀 흥분을 했네, 제가. 뭐 출연자분께서 사재기 했다고. 네. 사재기에서 집이 올라갔다고.
아니 그 동네 슈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한 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실 텐데 또 이제 이거를 또 계속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산이 구성이 됐으니까 네, 네. 수익형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환하셔도 저는 이제 하려고요. 될 이제. 것 같은데 네, 네. 주로 지식산업센터보다는 OP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아, 그게 왜냐면, 같아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10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네. 공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공실이 없었고, 일단 이게 금액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다 오피스텔 다 남겨서 팔았거든요. 저는 오피스텔 전 좋아요. 왜냐면 공실도 없고, 좋고, 또 오르는 오피스텔을 아니까. 근데 이제 지산업센터는 아직 저도 좀 공부 좀 해봐야 돼서, 일단은 목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피스텔이 더 좀 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르는 오피스텔은 어떤 오피스텔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중 하나가 그때 누차 말씀드린 위례 오벨리스크라고 위례 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그게 메가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대규모 대단지의 브랜드 오피스텔에 그런 커뮤니티가 들어있는 오피스텔들 메가박스라든가 심지어 어떤 데는 이제 수영장도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원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 위례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올랐으니까 원룸이셨어요? 네, 원룸인데도 분양가 1억 3,500인데 아니면 마곡나루역의 푸르조시티처럼 아예 그냥 교통이 아예 좋아버리던가 대규모로 그런 데도 한 1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 마곡지구에 그런데 진짜 오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기도 하고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너무 진짜 다 왜냐면 후레인TV에서는 제가 제 채널보다 오히려 후레인TV 나오면 제가 다 이게 풀게 만들어요. 우리 종훈 씨. 막 목을 조르죠. 막 목을 졸라요. 왠지 안 풀면 눈빛 자체가 왠지 지금 안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주면 죽여버릴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후레인TV 제 예전에 나온 영상들 보시면 김포도 언급했었고요. 초창기에. 그다음에 옥정 신도시도 언급했었고 그다음에 일시적 일가 위주택전.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인생은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그죠? 그러면 전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을 줬으니까 저는 그 건물주 마블 그렇죠. 건물주 마블을 좀 구매도 좀 해주시고 네, 이런 마음은 너무 쑥스러워서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하는데 특히 제 얘기 듣고 부동산에서 돈 버신 분들 좀 구매 좀 해주시고 또 거기 리뷰들 많이 있으니까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후레인TV만 진짜 잘 봐도 검증된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재테크 부동산의 어떤 실력이 팍 향상이 되실 거예요. 꾸준히 잘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종우 씨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결혼도 연애도 그다음에 우리 사업도 이제 후레인TV도 다음에 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